설득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명저입니다. 시작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에선 인간의 내재된 고정 패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 무의식적인 자동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칠면조 어미는 칩칩 소리를 내는 새끼 칠면조를 보살피는 자동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박제된 족제비가 이 소리를 내면 어미 칠면조는 놀랍게도 평소 천적인 박제 족제비를 품에 안고 새끼처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칩칩 소리를 끄니 칠면조는 바로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인간을 칠면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람들도 무의식에 기반해 이러한 자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에서 소개된 6가지 원칙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6가지는 크게 상호성의 원칙, 권위의 원칙, 호감의 원칙, 희귀성의 원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로 구성됩니다. 1. 상호성의 원칙. 먼저 상호성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호의나 양해에 대한 빚지기 싫은 심리를 일컫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소년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봅니다. 소년은 특정인에게 서커스 티켓 $5를 사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커스에 관심이 없던 행인은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이번에 소년은 초콜릿바 $1를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인은 하는 수 없이 2개를 구매했죠. 결국 상호성의 원칙은 처음에 요구를 적당히 과장해 제시한 후 양보를 통해 물러서면 상대방도 양보를 빚진 느낌을 받아서 양보를 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실질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먼저 세일즈하기보다 의사들이 살 것 같지 않은 고가의 제품을 먼저 제안한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거절당하면 바로 멈추지 않고 원래 판매하고자 했던 제품을 제안할 시 많은 부분 승낙을 받았던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비입이 제안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래 판매하고자 하는 솔루션이나 콘텐츠 대비 다양한 솔루션과 제안과 가격을 제시하곤 합니다. 거절될 확률은 높지만 대신 실질적으로 세일즈하고자 했던 제안은 클라이언트에게 먹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떠올려보면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권위의 원칙. 2번째 권위의 원칙은 권위가 있는 메신저 자신의 상사나 집안, 어른 선배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비행기 운항 시 부기장이 기장의 권위에 눌려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캡티니티스를 정의한 바 있는데 권위의 원칙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클 조던은 습관처럼 경기 직전에 특정 에너지바를 먹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팀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을 따라해 경기 전 그 에너지바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팀 내 어떤 벤치 선수가 오래전부터 늘 즐겨 먹던 것이 바로 그 에너지바라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후보 선수가 먹던 에너지바에는 그 어떤 관심도 없다고 인류 선수 마이클 조던이 먹는 것을 보고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로 믿어버렸던 것이죠. 3. 호감의 원칙. 호감의 원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심리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멋지고 예쁜 호감형의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체적 매력,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에 유리한 점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신체적 매력은 일종의 후광 효과를 일으켜 재능이나 인품, 지성 등 다른 특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많은 회사들이 영업사원을 채용 시 용모 단정을 추구하는 연유입니다. 법원 판결 시에 외모가 호감형일수록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실험에선 사람들이 첫 대면 시 조금이라도 호감에 가까우면 100이라 두었을 때 51%의 호감형이라면 보면 볼수록 호감을 느끼지만 비호감에 가까우면 49%이라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 대해 비호감이 된다는 심리학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호감의 원칙을 이용하는 설득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사성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나와 닮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회사를 다닐 적에 유사성의 법칙을 활용하여 미팅 시에 호감을 자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사수가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호텔 수영장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취미인데 호텔 수영장 요즘에 어디가 좋아요? 라고. 그 미팅 시에는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질문을 받은 클라이언트 분은 신이 나서 어디 호텔 수영장이 좋고 어디를 놀러 갈 거라는 등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놓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알고 보니 사수는 미팅 전에 클라이언트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호텔 수영장 사진이 많아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이 취미라고 생각하고 유사성을 미팅에서 드러낸 것이었죠. 덕분에 미팅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제안을 수락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도 있듯이 대체로 칭찬은 호감도를 상승시킵니다. 호감의 원칙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이다 보니 의사들을 대면할 기회가 많은 직군인데 의료실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해당 의사. 컴퓨터 바탕화면에 뭐가 있는지와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보통 서재는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서적들을 일관되게 꽂혀 있는 경우가 많고 바탕화면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관심사가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일즈 대상인 의사분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유사성의 원칙을 활용하거나 관심사에 맞는 선물을 드리며 호감을 산다고 하네요. 4. 희귀성의 원칙. 희귀성의 원칙은 희귀성을 느끼는 재화에 대해 경쟁적으로 원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열광하는 이유, 한정 판매에 열광적인 이유입니다. 흔히들 쇼핑몰에서 이번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전화가 많아 이제 단 10점만 남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서둘러 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멘트를 치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희귀성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쉽게 얻기 힘든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우리 안에 내재된 인식 때문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깊이 공감하는 심리학 원칙일 거라 생각합니다. 5일관성의 원칙. 6가지 심리학 원칙 중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던 원칙을 소개합니다. 바로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이는 자기 선언을 고수하려는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선언한 걸 왠지 지켜야 할 것 같은 심리, 적어도 그런 신념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는 심리인데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완구회사가 이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해 매출을 극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완구회사는 크리스마스 직전과 크리스마스에 매출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1월, 2월이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미 완구나 문구 관련된 지출을 부모들이 미리 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완구회사는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절정기 매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바로 이어지는 급감기에도 적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결과 이들이 펼쳤던 결과는 무엇일까요? 완구회사는 크리스마스 때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갖고 싶은 선물로 포지셔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말하고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완구회사는 해당 제품의 공급량을 크리스마스 때 최소화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한 선물을 사고자 하지만 해당 제품이 품절되어 완구회사의 유사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죠.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1, 2월이 찾아오면 완구 제품은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 제품을 다시 풀게 됩니다. 이를 본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쪼르게 되고 결국 부모들은 본인이 처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완구회사는 이러한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하여 12월과 더불어 1, 2월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6. 사회적 증거의 원칙. 마지막으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란 대다수 사람들의 판단, 감정을 따라가려는 심리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일 때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행동이 선이다. 대체적으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 맛집에 줄을 서는 현상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일부 가게에서는 일부러 손님 줄을 세우기도 하죠. 더불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사용자 후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6가지 심리학 원칙을 설명하며 존슨 앤 존슨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해왔는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6가지를 정리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것을 돌려주려 하고 상호성, 부족하면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며 회귀성, 답을 모를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권위, 유사한 사람들 혹은 다수의 의견 사회적 증거를 따르게 되며 자신이 공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밝힌 의견에 맞춰 행동하려 하고 일관성,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호감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실무에서 그리고 영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슈 1. 6가지 심리학 원칙 중 비즈니스에 활용된 사례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 봅시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많은 공감을 한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동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설명해도 이거 다른 기업이 다 하는 거예요. 하면 경영진들이 설득이 잘 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특히 더하다. 온라인 셀러 입장에서 희소성의 원칙은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 같다. 특히 인스타그램 마켓이나 블로그 마켓 하는 애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넉넉한 수량을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초도 수량 조금만 풀고 솔드아웃을 걸어버린다. 그 다음 1차 판매, 2차 판매로 연결되면서 마치 이 제품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품절된 것처럼 마케팅한다. 권위의 원칙을 예로 들고 싶다. 많은 광고는 1위라는 사실을 부각한다. 그것이 무엇이었건, 그 대상이 일부이건 전부이건, 매출이던 대수이건 사용자 평가이던 상관없다. 1위는 일반적으로 좋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강박, 그리고 그것을 절묘하게 이용하는 상호성의 원칙이 가장 인상이 깊다. 마트의 시식 코너, 화장품 가게의 샘플, 홈쇼핑 보험의 상담만 받아도 만능 믹서기가 공짜 파인애플 아저씨의 맛만 한번 보세요. 모델하우스 구경 오시면 모나리자 각 티슈 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일에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그 등등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상호성의 원칙은 만연하다.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에서 무언가를 제공받았다면 이후 상대방의 요청을 쉽사리 거부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 그리고 제공받은 것이 내가 구매하게 될 것보다 현저하게 가치가 적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 우리는 지갑을 열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님을 설득하기 위해 권위의 법칙을 활용한 바 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외부 기관의 의견을 활용한 것. 바로 오픈 서베이를 컨설팅 펌에 맡겼는데 오픈 서베이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나 결론은 아무래도 직원 개인으로서의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고객사는 광고 대행사인데 한 달에 딱 2개의 일만 받으신다. 근데 실력이 좋다 보니 클라이언트사가 해당 대행사를 많이 찾는다. 그러다 보니 해당 광고 대행사랑 작업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기더라. 희소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였다. 여기까지 설득 의심리학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